지방 소멸의 시대, 서울로 향하는 청년들. 청년들은 왜 지방을 떠나고 있을까요? 지역 소멸의 위기 상황에서 이 지역 대학의 폐교는 큰 손실이라며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서울밖에 모르는 서울공화국에서 우리는 서울을 떠나서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서울 쪽으로 취업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일자리가 제한되어 있는 느낌? 일자리가 뭔가 인구 유입보다 유출되는 속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경기도 수원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여기 이제 진주로 내려와서 결혼하고 살게 되었는데, 공기업이나 회사들이 없었으면 진주로 아예 안 오지 않았을까.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떠나는 대신 지방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대신 지방을 선택한 프로 지방러들의 스탠드업 강연쇼 청년 지켜 지방 방위대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이 아니어도 자신만의 직장을 찾은 네 분의 에너지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일 텐데요. 자, 첫 번째 분을 그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유일한 게임의 성지 나락게임을 운영하고 계신 나형근 대표님의 강연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형근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우리나라의 게임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아시나요? 2021년에 20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PC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 시장 얘기고요. 저희가 취급하고 있는 건 비디오 게임입니다. 제가 처음 오픈하던 시기에 비하면 양적으로 많이 성장하기는 했는데, 그런데도 우리나라 비디오 게임 시장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에요. 이 작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게임이 새롭게 출시됩니다. 국내에 이렇게 패키지 형태로 출시되는 게임만 어림잡아 한 달에 10개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저희 매장은 국내에 출시되는 거의 모든 게임을 입고시키고 있어요. 손님분들이 어떤 게임을 찾으실지 모르는 것도 있고, 명세의 게임 전문 매장이라고 한다면 발매일에 신작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신념 아닌 신념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나락게임을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고충도 있었지만 꾸준히 운영한 덕분에 플레이스테이션 인증 판매점이 되었고 경남 서부 지역에서 유일한 게임 매장이 됐습니다. 오늘 제 얘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으신 분들, 우리 주변에서 보기 힘든 분야의 사장님이 되고 싶다거나 사람은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주에 와서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말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어서 저는 여러 지역에서 살았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주로 대전에서 보냈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사실 전 제 전공을 너무 살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음악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루 아르바이트 뿐이더라고요. 극단에 들어가서 음향을 담당하기도 했고요. 콜센터 상담원도 했고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음악에 대한 끈은 놓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교향악단이나 프로덕션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놓쳐버린 순간도 있었고 기회를 찾는 게 많이 힘들었어요. 아르바이트로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면서 지금의 아내인 여자친구도 점점 지쳐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저에게 진주로 내려와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진주에서 어떤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시장 조사 겸 돌아다녀 봤는데 신기하게도 게임 매장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게임 매장이 없길래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게임 커뮤니티나 지역 커뮤니티에 진주 게임 매장, 진주 플스, 진주 중고 게임 같은 게임 관련 키워드를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거라곤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게임의 진 주인공, 자동차 후진주차, 심지어는 진주 매장으로 검색돼서 귀금속 매장만 나오더라고요. 진주의 게임 매장을 아무도 안 차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거 내가 해볼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 꿈을 저버리지 말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게임 매장을 하게 되면 망할 위험이 크지만 대신 진주에서 하면 유일한 매장이니까 독점이 되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유행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게를 오픈하기 전에 지금이었으면 보통 SNS였겠지만 네이버에 나라게임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매장에 어떤 게임이 새로 들어왔는지 이런 최소한의 정보를 알려드릴 공간이 필요했거든요. 보통 장사를 시작하면 기대치라는 게 있을 텐데요. 저는 하루에 손님 5명이라도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첫날부터 인생은 실전이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매장을 오픈할 준비할 당시에는 플레이스테이션 4의 새 모델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그때는 검은색밖에 없었습니다. 2015년 8월에 오픈하기로 마음을 먹고 오픈날에 맞춰서 물건을 준비하고 물건도 주문해뒀고 배치까지도 다 끝마쳤는데 갑자기 흰색이 나온 거예요. 저는 아직 오픈을 하지도 않고 돈을 벌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다시 급하게 돈을 마련해서 플레이스테이션 4 흰색을 구해야 했죠. 그런 뒤에도 계속 새로운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정 본체부터 한정 컨트롤러, 그 사이에 새로운 신작 게임들까지 정신없이 쏟아지더라고요. 돈을 벌면 바로 새로운 걸 사야 하고 그걸 팔아서 돈을 벌면 또 새로운 물건이 나오니까 저도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장품들, 돈이 될 만한 걸 정리해가면서 새로운 게임을 사느라 바빴어요. 게임은 예약 판매라는 걸 하거든요. 일부 게임은 구매처에 따라서 특전을 증정하는 게 있습니다. 나라게임 초창기 때는 이런 예약 판매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손님들은 나라게임에서 혹시나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셨죠. 그래서 제가 어떤 짓까지 해봤냐면요. 저도 소비자처럼 직접 예약 판매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렇게 구한 물건을 단 1원도 붙이지 않고 정가 가격 그대로 다시 팔았어요. 예약판, 한정판 이런 물건도 제법 들어온다는 매장이라는 걸 보여줘서 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거죠. 나라게임은 가장 우선적으로 찾아오시는 분들, 로컬을 위한 가게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은 지금도 유효해요. 매장에 오셨을 때 평소에 구하기 힘든 게임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랬었죠. 그런데 제가 꿈꿨던 현실과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매장 문을 열고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 때가 있었거든요. 매달 새롭게 출시되는 게임들을 사오기는 하는데 전국적인 수요는 있는데 진주에서 소화가 되지 않는 게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나라게임 카페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팔았어요. 찾는 제품이 있으면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기도 하지만 창원, 울산, 부산 이런 곳에서 직접 찾아오시는 일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구에서도 지금 출발한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하러 시간 들여서 오프라인 매장을 찾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가게가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죠. 저는 그 이전에 오프라인 매장에 있지 무엇보다 경남 서부 지역에서 비디오 게임 커뮤니티와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더 중점을 뒀어요. 진주에 계신 분들이 좀 더 다양한 게임을 즐기길 바랬거든요. 매장을 찾아오시는 손님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게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였죠. 그래서 일단 유명한 게임이나 평점이 높은 게임들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게임을 결정하기보단 남들이 재밌다 하는 거에 끌려가시더라고요. 결국 게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진주는 게임 커뮤니티가 협소했기 때문에 다양한 게임을 즐기려면 게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저희 나라게임이길 바랬던 거죠. 저 역시 게임 가게 사장이란 명함은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제나 게이머였기에 손님분들에게 게이머의 관점으로 게임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재미없는 게임은 별로였다고 솔직하게 말해요. 손님분들도 놀라시죠? 아니 파셔야지 그렇게 말하셔도 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정보를 듣고 판단하는 것과 실제로 제품을 보고 판단하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잖아요. 저희 매장에서 궁금은 했는데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게임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게임을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걸 보면 확실히 오프라인 매장이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 니즈를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심을 느낍니다.
어느 날 나라게임을 찾아주신 고객 한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사라졌어요. 제가 뭐라고 먹을 것도 사다 주시고 자주는 못와도 항상 응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손님분들도 어쩌면 이 매장이 오래 가길 바라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나라게임을 운영하려면 사명감도 필요합니다. 언젠가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CD가 나오지 않을 때 미련 없이 이 매장을 그만두겠다고요. 다만 그 이전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로 발전시키려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 계속 있었더라면 별 볼 일 없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주에 내려오면서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고 제 이름의 집도 장만하고 경남 서부권에서 유일한 게임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라게임을 운영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게 설령 나 혼자 하는 일이라도 자부심을 품고 계속해 나간다면 어디서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순간도 올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에 있어서 감사한 매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실 분들도 어디에 계시든지 자신의 유일한 것을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게임도 그렇게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나영근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의 거진 보면 이제 PC나 모바일 게임 쪽으로 다 흘러가고 있는데 끝까지 그래도 콘솔이나 비디오 게임 쪽으로 하실 수 있는 비디오 콘솔 게임만의 매력이 뭔지. 굉장히 심플한 기계잖아요. CD를 집어넣었다거나 혹은 이제 뭐 게임을 이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전원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건 맞는데 전 세계로 따졌을 때 아직까지는 발달이 안 돼 있는 환경도 꽤 많거든요. 사실 그런 쪽의 니즈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CD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 농사를 힙하게 지을 수 있을까요? 힙한 농사 처음 들으시죠?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진주에서 힙한 토마토를 재배하기까지 재배하는 청년 농부 힙한 토마토 박지연 대표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사도 멋있고 힙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진주에서 농업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는 청년 농부 그리고 힙토 대표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힙토는 힙한 토마토라는 뜻인데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게 바로 토마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대추 방울토마토입니다. 제가 다른 농부와 다른 점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농업을 힙하게 그리고 문화 농사도 짓고 있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 힙토 박스입니다. 박스를 열면 신상 운동화가 날 것 같지만 사실은 토마토입니다. 또 신상 카페에 걸려 있을 것 같은 세상 힙한 포스터와 그리고 귀여운 그립톡도 저희 굿즈 상품이고요. 다른 농부들이 농업 박람회에 참여할 때 저희는 디자인 페스티벌에 참여했습니다. 남들은 물건 팔려고 트럭을 빌릴 때 전 서울에서 전시에 나가려고 트럭을 빌렸습니다. 포장 박스와 굿즈 그리고 전시회 도대체 이게 농사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열심일까요? 저는 저와 아버지가 키운 토마토에 스토리를 더하고 싶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농업도 젊고 멋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제가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확신이 안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게 힘이 돼준 나침반 같은 말이 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선글라스 브랜드 대표님께서 한 말씀인데요. 도산 매장의 공간 마케팅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 직원한테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여기서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우리는 5년 후를 본다. 저는 힙토의 스토리를 만들고 굿즈를 만들거나 전시회를 여는 게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농업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문화를 만드는데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힙토라는 브랜드를 만든 지 이제 한 4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직 성공했다고 말은 이렇게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 노력이 헛수고는 아니었는지 저에게 많은 팬들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 힙토 팬분들이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 네. 제가 좀 더 분발을 해야 여기 꽉 채워지겠네요. 네. 이건 저희 토마토를 이제 구매해주신 분들께서 남겨주신 후기인데요. 사업이 정말 힘들 때마다 이런 글을 보면 정말 많은 힘을 얻습니다. 물론 디자인과 브랜딩만 가지고 농업에 뛰어든 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은 대곡면에서 30년 동안 농사를 짓고 계신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당도를 좀 높여보자, 껍질이 얇은 품종을 바꿔보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그대로 구현해 주실 정도로 베테랑 농부세요. 특히 아버지는 지금도 농사는 땅에서 지어야 한다는 그런 토경재배 강경파인데요. 수경재배를 하면 관리도 쉽고 수확량도 많아서 그런 많은 이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실히 땅에서 키우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딸 맞죠? 원래 대추방울토마토는 한 6브릭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토마토는 당도가 11브릭스까지 나와요. 11브릭스가 어느 정도냐면 콜라가 보통 10브릭스인데 저희 토마토는 콜라보다 더 달고 맛있는 토마토입니다. 제가 이렇게 뼛속까지 농부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지만 원래 꿈이 농부가 아니었어요. 저는 오히려 농부의 딸이기 때문에 농사는 죽어도 안 지으려고 했어요. 너무 몸이 힘든 걸 알잖아요. 대신 저는 농업 유통과 관련해서 창업을 할 거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창업에 엄청난 붐이 일어났어요. 창업과 관련된 수업도 엄청 많았는데 교수님들께서 다들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 그러니까 인맥이 중요하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졸업을 한 학기 미루고 제가 대학생 때 강연을 들었던 농업 관련 회사 대표님께 연락을 드려서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분이 농업 마케터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다행히 저를 잘 봐주셔서 그곳에서 인턴 생활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농업 브랜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요. 그리고 다음은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농업 유통을 배우려고 농산물 수출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곳에서는 저는 뭐 농업과 유통 그리고 수출 뭐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생각하는 뭐 그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현실과 이상은 달랐어요. 제 역할은 고랭지 배추를 트럭에 실어 나를 때 그게 몇 박스인지 세는 그런 잡부였습니다. 진짜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지 현타가 너무 많이 왔었는데요. 집에 가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힘들 때 갑자기 대표님께서 저에게 엄청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연 씨, 농업은 유통만 가지고 안 돼. 생산이랑 같이 하면은 그래야 남는 장사야. 그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저희 아버지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집 농사하는데? 이거 되게 좋은 기회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아버지를 도와 농사를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패션에 좀 민감하거든요. 농부하면 떠오르는 밀짚 모자에 그리고 촌스러운 체크 남방, 그리고 남색 장화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꿔야겠다. 이 고정관념을 깨고 농부와 농사도 멋있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제가 인턴했던 대표님의 도움을 받아서 힙토라는 브랜드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진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힙토를 브랜딩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우선 힙한 브랜드를 엄청 찾아다녔어요.
영감을 얻으려고 좀 인기 있다는 식당, 카페, 뭐 전시회 다 다녔어요. 또 토마토 파는 카페가 있다고 해서 가보기도 하고 편지샵 같은 곳에 가서 최대한 많은 방면에서 트렌드를 좀 연구하고자 했었는데요. 토마토 농사 짓는 애가 토마토만 잘 키우고 팔면 되지 왜 그렇게 트렌드에 신경 쓰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리나라 커피 산업과 좀 유사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커피 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배우면 농업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변 곳곳에 많은 카페가 있지만 10년 전만 해도 모두가 카페를 창업하는 게 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카페 창업 1세대가 커피와 바리스타 그런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이 문화를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다양한 카페 브랜드가 있는 것 같아요. 카페마다 바리스타가 추구하는 맛이 다 다르듯이 농산물도 농부가 키우는 방법이 다 다르고 그리고 맛도 다 다릅니다.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는 농부도 바리스타처럼 그 개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이게 브랜드가 되어서 너도 나도 농부를 꿈꿀 수 있게 만들고 싶습니다. 또 굳이 농부가 아니더라도 저는 힙투를 통해서 지역의 청년들이 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방 소멸은 자연 소멸이 원인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서울로 가는 게 더 큰 문제잖아요. 해결하기 쉽지 않은 문제겠지만 저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서울에서 보기 힘든 전시나 이벤트 이런 것들을 이곳 진주에서 펼칠 계획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주제가 어딜 가든 내 직장이잖아요. 많은 청년분들이 사실 서울이 아니면 취직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농업을 선택했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공간이 내 직장이 된다는 거를 제가 몸소 직접 느꼈거든요. 농부는 단순히 땅을 일구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부는 경영인이자 마케터, 그리고 때로는 디자이너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처럼 하는 것도 농사 짓는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누군가 농부라는 직업을 꿈꾸게 된다면 전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강의를 듣고 한 분이라도 나도 한번 농사 해볼까?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면 전 망설임 없이 저와 함께 같이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세상 힙한 청년 농부 힙토 대표 박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일 번쩍 들어주실 우리 저도 똑같이 박 대표님 뵈려고 이 지방방위대를 신청을 했는데 이렇게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 농업이 사실 좀 진입장벽이 높은 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안 지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할지 좀 이렇게 고민이 많은 청년에게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나라에서 청년 농부를 키우기 위해서 되게 많은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밸리 같은 그런 스마트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런 걸 이용해 보시면은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게 거기는 후기농이 아니라 정말 창업농들만 모여서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돈도 이제 주면서 그 농사를 짓게 만들어주는데 저는 그런 걸 활용하면 창업농한테 더 유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통이라고 하면 약간 고리타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런 편견을 깨고 계신 분입니다. 때론 나무와 한판 승부를 벌이기도 하고요. 또 친구처럼 살아가시는 소목장 조현영 작가님을 무대 위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가면 소목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제가 소를 키우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소를 키우는 목장 말고 나무로 가구를 만든 우리나라 전통 가구 디자이너 소목장 이수자 조현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람들이 소목장을 모른다는 말이 어떤 분한테는 좀 과장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경남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이십니다. 근데 한 번은 동네에서 이제 마을 잔치를 한다고 좀 기부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셨는데 나중에 행사 책자를 받았는데 보니까 저희 아버지 성함 옆에 진짜 이쁜 소가 한 마리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에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연에 오늘 나온 이유는 뭐 지역 청년들에게 꿈과 뭐 희망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 소목장이란 직업을 많은 분한테 알리고 싶은 게 제 첫 번째 마음입니다. 먼저 나무를 다루는 장인을 목수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이제 건축물을 짓는 대목장이 있고요. 그리고 가구나 소품 그리고 세간사리를 만드는 소목장이 있습니다. 네, 나무를 다룬다는 점에서 뭐 목수나 가구 디자이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목수나 뭐 가구 디자이너처럼 대중적인 말을 하면은 좀 더 친숙할 것 같지만 소목장이라는 이름을 강조하고 네,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소목장은 이제 고려시대 때부터 사용된 명칭인데요. 단어 자체만으로도 전통과 역사성이 있고요. 그리고 소목장의 장은 장인 장자를 쓰고 있어서 그만큼 저에게는 사명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은 이렇게 소목장으로 활동하지만 저도 대학에서는 가구 디자인을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소목장의 길을 걷게 된 건 아버지의 영향도 있지만 뭐 소목장이 작업하는 방식 그런 것들이 한몫했습니다. 먼저 대학에서는 어떤 가구를 만들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하고 설계 도면을 그리고 이제 나무를 이제 선택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주로 이제 수입 나무, 수입 목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나무에 대한 고민은 좀 덜 했습니다. 그런데 소목장은 나무가 먼저입니다. 전통을 지키려면 이제 우리나라 나무를 써야 하는데 살아있는 나무를 함부로 베어내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고사목, 이제 죽은 나무인 거죠. 쉽게 말해서 죽은 나무를 제가 선호합니다. 디자인을 먼저 하고 나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고사목이 생기면 그거를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서 한 10년 정도 다듬고 건조해서 나무의 특성에 맞춘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작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모양과 무늬를 가진 저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소목장과 가구 디자이너의 차이점 그리고 좀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목장은 가구를 만드는 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발품을 팔아서 나무를 이제 구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무는 몇 년쯤 됐을까요? 대략 한 1000년 정도 살았던 당산나무입니다. 태풍의 나무가 이제 찢어져서 보호수, 문화재가 해제가 됐던 나무인데요. 그래서 이제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이제 구매해서 왔던 나무입니다. 이런 오래된 나무를 구하려면 돈이 한 얼마나 들까요? 네, 적게는 수백, 많게는 진짜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나무를 구해와도 저희가 바로 나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입한 나무들을 살펴보면 이제 못도 많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총알도 박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이제 충청남도 공주에서 저희가 구한 나무인데요. 작업하다가 6.25 때 지금 박힌 총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쪽에 보이면은 초록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과 총알을 뽑고 이제 막 상처난 부분은 자르면 그만일 것 같은데 참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나무 속을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공이 끝나고 보일러실에서 이제 한 몇 년 정도 건조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건조가 안 된 나무로 이제 가구를 만들면은 뒤틀리거나 갈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팽창하고 겨울에는 수축해서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나무를 쓰려면 제가 지금 오늘 나무를 구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짧게는 한 3년, 길게는 한 10년 뒤에나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나무, 그것도 수백 년, 수천 년 된 나무를 쓴다는 건 공간과 시간 그리고 돈이 참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나무, 그것도 아주 오래된 나무를 쓰는 이유는 수백 년 살아온 나무의 이제 본연의 아름다움을 작품으로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입니다. 나무는 봄과 여름에는 이제 수분을 잔뜩 머금었다가 가을, 겨울 되면은 이제 수분을 내뱉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백 년을 버틴 나무가 보시면 이런 단면은 그 어떤 나무보다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1000년이 넘은 나무로 가구를 만들게 되면은 다시 또 1000년이 이어갈 작품으로 탄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작품이 지금 제가 사는 시대에서 뭐 또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 박물관에 또 소장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수백 년 된 작품들이 박물관에 다 소장이 되고 있듯이. 그래서 저는 이 점이 제가 뭐 힘들어도 계속 소목장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나무 이야기만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가구는 멀리서 보면 그냥 평범한 뭐 탁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인간이 그려내지 못하는 진짜 신비로운 무늬를 품고 있습니다. 나무 자체에 가진 무늬가 그 어떤 디자인보다 특색 있는 작품을 만든 겁니다. 저는 이렇게 나무가 가진 뭐 본성을 존중하고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더 잘 표현하기 위해서 형태는 매우 최대한 단순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4월 이제 세상의 모든 디자인은 밀라노로 모인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이 작품은 우연한 기회에 이탈리아 밀라노 디자인 위크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작가와 또 관람객들에게 한국의 가구 그리고 소목장을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저는 소목장 이수자로서 전통을 지키고 계승해야 된다는 좀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통의 계승 뿐만 아니라 발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가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소반입니다. 소반보다는 일반 뭐 사이드 테이블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소반 뭐 1인 1상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소반이 사람 수만큼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건데요. 근데 지금은 보기가 힘든 물건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사라져가는 전통 가구를 좀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반, 지금 보이시는 소반의 무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색 오치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반은 지금 백화점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국내를 넘어서 외국인들까지 많은 관심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서 하루하루 좀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평일은 진주에서 작품 활동을 거의 하고 주말은 거의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갈 때마다 지방의 인프라가 그리고 시장 환경이 많이 아쉽게 느껴질 때가 많은데요. 근데 제가 서울에 있었다면 뭐 더 많은 전시를 참가하고 그리고 전시를 더 많이 관람하고 그리고 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주변 분들께서도 많이 좀 권유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진주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진주의 전통 공예 그리고 소목장입니다.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 제가 배울 수 있는 기술과 지혜가 많습니다. 서울에서 뭐 많은 작가들을 만나고 다양한 전시를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이곳에서 소목장 역량을 키우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실제로 저는 지역에서도 저의 커리어를 뭐 충분히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초청 전시나 그리고 백화점 입점 이외에도 문체부 장관상을 비롯해 아까 시장님 오셨었는데 진주시 공예품 대전에서 대상을 2번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대상을 2번 받았었습니다. 그래 수상과 전시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잘 찾아보면 서울 못지않게 예술가들을 위한 뭐 지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공간을 빌려주는 뭐 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가를 교육가나 사업가로 육성하는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는 작품 활동과 전시밖에 할 줄 몰랐던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여러 교육을 듣고 제가 직접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목 강좌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그렇게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잘 찾아보시면 지역에는 진짜 다양한 기회가 많습니다. 서울의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한 경쟁률이 좀 굉장히 저는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방은 어떨까요? 네, 서울에 비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덜합니다.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가 오히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보고 싶은 일 있으면 지방에 어떤 사람과 그리고 어떤 기회가 있는지 좀 지역이 가진 자원을 좀 탐색을 해보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만큼 좀 중요한 일이 있다면 본인의 경험 또한 무시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의 경험을 좀 살리면서 활용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 정말 스펙 좋고 대단한 분들이 많지만 저는 진주에서 쌓은 경험으로 저만의 작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모두나 여러분들도 저는 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소목장이 되겠다고 하면은 대부분 엉뚱하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유치원 선생님이 소목장이 된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나 그리고 그거 같은 작품을 만들 수 있고 그거는 저도 없는 능력이고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막연하게 대도시를 동경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경험을 쌓아 나갈지 좀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경험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소목장에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목장은 소만 키우는 목장만 있는 게 아니고 소목장은 이제 역할을 다하고 오래돼서 쓰러진 나무에 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장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백 그리고 수천 년의 나무 이야기를 작품으로 들려주는 이야기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사관왕 하신 봉준호 감독님께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좀 큰 울림을 많이 주었는데요. 저는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 진주에서 소목장의 이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지키며 또 100년 이후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소목장 이수자 조현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목장을 만드실 때 1000년 된 나무도 쓰시고 500년 된 나무도 쓰시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혹시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를 쓰시고 지금까지 구매하셨던 나무 중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는 어떤 나무 종류인지 알고 싶습니다. 나무가 한 300년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토양 양분이 부족해서 나무 속이 다 비어버리거든요. 그러고 겉에만 한 10cm, 20cm 정도만 남아요, 나무가. 솔직히 이거를 저희가 몇 년 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 나무는 태풍이 안 왔으면은 이제 또 그대로 살아 있었을 나무인데 위에 이제 가지는 많아지고 그리고 잎사귀들도 많아지는데 비가 오면은 더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태풍이 오니까 무거우니까 이제 바람을 쳐버리니 그렇게 찢어져서 이제 문화재 보호수가 해제가 되면서 저희가 가지고 오게 됐거든요. 큰 마을에 들어가면 입구에 있는 큰 나무들이 대부분 느티나무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나무를 사용하는 건 은행나무도 있긴 하지만 느티나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방에 살다 보면요, 이런 분이 지방에 있다니. 지방에서 어떻게 일할까 궁금한 분들을 만나는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여우진이 작가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여우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란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말로 그림 작가 또는 사파가를 뜻하는데요. 저는 주로 이런 그림들을 그리고 SNS에 작품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혹시 여기서 제 그림 보신 분 계실까요? 뒤에 분들이 좀 보신 분들이 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 얘기를 다시 이어가 볼게요. 저는 이렇게 제 고향 진주에서 직접 경험한 일상들을 예쁘고 따뜻하게 그리는 걸 좋아합니다. 이건 제 평거동에 있는 제 첫 작업실 사진인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니까 참 좋겠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일러스트레이터를 직업으로 삼았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동화 그림 작가가 되고 싶어서 서울에서 그림을 배우기도 했었는데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지만 이것만으론 수입이 빠듯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동화 그림 작가의 꿈은 잠시 내려놓고 미술학원 강사도 하고 디자이너로도 오래 일했었고 호프집 사업도 해보고 돈 되는 일을 이것저것 했었는데 그림 작가가 계속 아른거리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정리했는데 막상 그러고 나니까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한 달 동안 하루 종일 멍 때리고 누워만 있었어요. 멋지게 다시 시작하려고 다 때려치워 놓고서는 정신을 못 차린 거죠. 그러다가 이젠 뭐라도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책을 읽으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책을 읽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네, 사실 책 읽는 습관이 없으면 책 펼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속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이 담겨 있잖아요. 그 중에서는 두세 장만 읽어도 그 사람의 몇 년을 체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곧장 진주의 제일 큰 서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칸에 있는 6권의 책을 덜컥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두세 장이 아니라 책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책 6권을 다 읽고 나니까 또 책을 더 사게 되더라고요.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제 마음가짐은 마법같이 바뀌어져 나갔습니다. 뭐든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가장 감명 있게 읽었던 내용은 부자는 자기 분야의 전문가이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 분야를 모른다는 내용이었어요. 제 일을 더 잘해서 전문가가 되고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2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그림이었는데요. 가장 오래 하기도 했고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가장 인정받았던 일, 그게 저에게는 그림이었어요. 그 다음 전문가가 된다는 건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기준인데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돈을 받을 때까지 최소한의 생계 유지가 가능해야 버틸 수 있어요. 그런데 동화 그림 작가는 수입이 한정적일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는 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몽글몽글해지시나요? 몽글몽글해지셨어요? 대답이 작은데, 네. 저는 누군가의 마음을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몽글몽글한 느낌을 주는 건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몽글몽글한 게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게 공감, 위로, 힐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몽글몽글한 그림을 전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다시 그림을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저는 저에게 선물을 하나 하게 돼요. 예전에는 수채화 특유의 기법과 느낌이 너무 좋아서 수채화만을 고집했었는데요. 출판사나 동화 작가님들은 짧은 시간에 디지털 드로잉을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디지털 드로잉의 D자도 모를 때였고 수채화를 고집하다가 결국 유명 출판사와 작업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저는 그때가 생각나서 당장 고가의 태블릿 PC를 질렀습니다. 수채화만의 색감과 느낌은 너무 아름답지만 사실 시간과 재료비가 너무 많이 들거든요. 반면에 디지털 드로잉은 물감을 살 필요도 없고 실수해도 취소 버튼 하나만 누르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고 어려운 디지털 드로잉 기법도 터치펜 몇 번만 쓱싹 하면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이젠 누구나 관심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러스트레이터에 관심 있으면 겁먹지 말고 도전해보세요. 혹시 도움을 원하시는 분 여기서 계시면 저한테 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저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림체를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아까 몽글몽글한 그림 기억나시죠? 왼쪽은 예전 그림체고 오른쪽은 새롭게 바꾼 그림체인데요. 몽글몽글한 감성도 좋지만 이전 그림체가 훨씬 더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림체를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강의를 들었고 배운 내용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장점을 살려서 수채화 같은 풍경 위에 저만의 캐릭터를 올릴 수 있게 됐어요. 스케치부터 채색까지 이제 준비는 끝났고 제 첫 그림으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걸 그려야 하잖아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SNS에 올라온 카페 사진이었어요. 요즘 우리 또래들은 예쁜 카페에서 찍은 사진들을 SNS에 많이 올리잖아요. 나만 알고 있는 이 카페의 예쁜 공간들, 일상의 예쁜 순간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람들이 신기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동네 카페부터 그려보자고 생각했죠. SNS에 그림을 올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카페 사장님들께서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로 사장님 SNS에 올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그림은 여러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에 있던 별 하나가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시작되고 있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그림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안에 반짝이는 이 빛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진주, 경남, 서울 정말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협업 요청을 해주셨고 다양한 콜라보 작품을 만들게 됩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협업한 에어컨 광고인데요. 여기서 반응을 제일 잘해주시래요. 좋죠, 대기업. 제 그림을 보고 먼저 연락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이 광고가 되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광고 말고도 책 표지 작업이나 인스타 툰을 만들기도 하고요. 최근엔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최근 2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박수 아무도 안 쳐주세요. 네. 저는 지금도 진주에서 동네를 산책하다가 예쁜 공간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그 사진은 저만의 시선과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색으로 다시 채워집니다. 이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가장 좋아하는 공간을 담은 그림이기도 해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일상 다반사라는 카페예요. 저는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 그런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습을 몽글몽글하게 동화처럼 그리고 싶어요. 어떤 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왜 진주만 그리냐?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왜 진주만 그리지?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이미 익숙해져서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그린 그림처럼 진주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걸 말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진주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한 굿즈 제작을 제안받았는데요. 열심히 진주의 굿즈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의 모습을, 여러분의 일상을 그저 제 시선을 그렸을 뿐인데 저에게는 많은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진주니까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히려 진주에서 소소한 일상들을 담았기 때문에 오히려 얻은 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여러분께 얻은 에너지로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의 일상을 몽글몽글하게 동화처럼 물들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역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우진이 작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공방 같은 걸 이제 하는 걸 좋아하는데 혹시 원데이 클래스 같은 이제 수업 진행 방식이나 아니면 혹시 앞으로 이제 카카오톡 이모티콘 그쪽으로도 이제 사업을 넓힐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하면 들으실 건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저는 원래 강의가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아직은 좀 겁이 나서 거절을 했었는데 들으신다고 하시니 제가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고생한 우리 여우진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